이번 수업에서는 또 다른 유형의 시장 실패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보 비대칭성이 있는 시장 사례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정보 비대칭의 존재 여부가 어떻게 특정 재화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비효율적인 자원 배정을 초래할 수 있는지입니다. 자, 시장 실패의 정의를 복기해 봅시다. 시장 실패는 자유시장에서 재화의 공급이 사회적 최적 산출량을 웃돌거나 밑돌 때 존재합니다. 이전 수업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특정 시장에서 사회적 최적 산출량은 사회적 한계 편익과 다른 말로 모든 사회 구성원의 편익과 사회적 한계 비용이 다른 말로 모든 사회 구성원의 비용이 같아질 때 발생합니다. 이전 수업에서 우리는 공공재와 함께 긍정적 및 부정적 외부성의 존재 여부가 어떻게 시장 실패를 초래하여 자유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가 과대 또는 과소 공급되거나 공공재의 경우는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이러한 여타 유형의 시장 실패와는 조금 다릅니다. 정보 비대칭성은 재화의 생산이나 소비와 관련된 외부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할 때 구매자와 판매자가 재화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보 비대칭성 상황은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정보 비대칭성은 시장에서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정보를 갖고 있을 때마다 존재합니다. 우리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이번 수업에서 두 가지 사례를 이야기할 것이며 다이어그램을 활용해 정보 비대칭성의 존재가 어떻게 특정 재화에 대한 과도한 자원 배정으로 귀결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다른 시나리오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생산물 시장에서는 구매자가 소비자이고 판매자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요소 시장에서는 구매자가 특정 유형의 노동력을 구하는 기업이고 판매자는 임금 소득을 대가로 자신의 노동을 공급하려고 하는 가게가 됩니다. 저는 여기서 생산물 시장 예제에서 실제 현실 사례를 사용하겠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특정 재화에 대한 잘못된 자원 배정을 초래한 명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쯤이면 폭스바겐과 폭스바겐 디젤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려는 시장은 폭스바겐 디젤차 시장입니다. 어떤 사태가 벌어졌나요? 우리가 알기로 폭스바겐이 배기가스 테스트를 속였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자신의 자동차가 실제보다 더 친환경적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보 비대칭성의 결과로 폭스바겐 내부에서는 해당 자동차가 소비자가 아는 것보다 환경에 훨씬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보 비대칭성을 수반한 이러한 자동차에 대한 폭스바겐 소비자의 사적 한계 편익을 대변하는 수요는 구매자들이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었을 때보다 과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폭스바겐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었던 허위 정보 때문에 폭스바겐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실제로는 사회적 최적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더 많은 폭스바겐 디젤차를 사고 팔았습니다. 디젤 자동차의 환경 영향에 대한 폭스바겐과 모든 고객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은 더 많은 사람이 실제로 사회적 최적 수준 이상으로 이 차를 구매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단에서 이를 도식화하겠습니다. 아래 다이어그램에서는 폭스바겐 디젤 시장의 시장 실패의 존재를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세로축에는 폭스바겐 디젤의 가격을 표시할 수 있고 가로축에는 수요량과 공급량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디젤차에 대한 공급 곡선을 그려보고 이 공급 곡선이 폭스바겐 디젤 자동차의 사회적 한계 비용을 나타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수요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 우리는 사적 한계 편익인 D2를 살펴볼 텐데 이것은 정보 비대칭성이 수반된 사적 한계 편익이 되겠습니다. 폭스바겐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폭스바겐 디젤차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즉, 시장 균형량과 Q1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장 가격은 사적 한계 편익과 사회적 한계 비용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알게 된 바로는 이 디젤차들은 환경 측면으로 매우 끔찍했고 배출량은 실제 신고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깨달은 것은 폭스바겐과 고객 사이 배출량 정보가 대칭적이었더라면 수요가 더 낮은 수준이 되었을 겁니다.
정보 대칭성에 기반한 폭스바겐 디젤 엔진에 대한 수요는 D이었을 것입니다. D는 정보 대칭성이 수반된 폭스바겐 디젤의 사회적 한계 편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폭스바겐 디젤 시장에 존재했던 시장 실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과 폭스바겐 고객들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Q1만큼의 차량이 판매되었지만 자동차의 사회적 최적 산출량은 QS5로 훨씬 적었을 겁니다. 수량이 Q1일 때 폭스바겐 디젤의 사회적 한계 편익이 바로 여기에서 발견됩니다. 이게 사회적 한계 편익입니다. 그러나 사회에 부과된 한계 비용은 사회적 한계 비용 곡선상에 높게 책정된 것이 가격세로 축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은 사회적 한계 비용이 사회적 한계 편익을 웃도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젤 자동차의 자원이 과도하게 배정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차가 팔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의 전체 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꽤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부정적 소비 외부성 다이어그램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 삼각형 전체만큼의 총 후생 손실이 있게 됩니다. 이 노란색 삼각형은 그들이 실제보다 더 친환경적이라고 믿고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 사이 후생 손실을 나타냅니다. 이게 우리의 후생 손실입니다. 해당 자동차의 실제 환경 영향 평가 정보가 더 완벽했다면 수요는 감소하고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자동차가 판매되고 운행되었을 겁니다. 따라서 폭스바겐 자동차 생산물 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성의 존재로 인해 이러한 자동차에 대해 과도한 자원 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구매자가 판매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 특정 재화의 자원을 과다 배정하게 되는 시장의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요소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유해 물질이 사용되는 공장의 노동자 시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사실 부유한 산업화 국가의 많은 공장 노동자들이 성면 같은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던 역사적 사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성면은 공장 생산에 쓰이는 화학물질로 그것을 흡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만년에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공장의 많은 노동자는 나중에 암이 발생할 수 있는 독성 화학물질에 매일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고용주들이 예비 취업자들에게 비밀로 했기 때문입니다. 고용 조건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공장 근무가 사실과 다르게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정보 대칭성이 수반될 경우보다 자발적인 노동자 공급이 많아집니다. 노동자들이 작업 환경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자발적인 노동자의 공급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이러한 공장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노동자가 더 많아지므로 공장 주인이 지급해야 하는 임금률은 하락하고 이러한 공장에 고용된 노동자 수는 사회적 최적 산출량보다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소 시장도를 그림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 요소 시장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고용 조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의 그래프에서 살펴볼 노동 시장은 성면 공장이며 생산 공정에서 성면을 사용하는 해당 공장은 모두 암 유발 물질의 노동자들을 노출합니다. 노동의 가격은 임금률 WR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직축의 가격 대신에 임금률을 표시합니다. 아래에는 해당 도시의 노동량을 표시하겠습니다. 우리는 노동 수요를 표시합니다. 이는 공장주의 노동자 고용에 따른 사적 한계 편익을 나타냅니다. 이걸 수요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동자들이 독성 화학 물질에 노출된 사실을 전혀 몰랐을 때를 가정한 노동력 공급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노동의 공급입니다. 이걸 S1이라 칭하고 이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사적 한계 비용과 같습니다. 이것은 정보 비대칭성이 수반된 것입니다. 그것을 정보 대칭성이 수반된 공급, 즉 고용에 수반할 유해성에 관한 정보 대칭성이 존재할 경우에 이런 공장에서 근무할 의사가 있을 노동자의 공급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만약 노동자들에게 노출될 독성 화학 물질을 더 잘 알고 있었다면 이 공장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노동자의 공급은 더 감소할 겁니다. 이것을 S2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는 노동자 고용에 드는 사회적 한계 비용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보의 대칭성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노동 의사가 있는 노동자의 공급은 훨씬 줄어들었을 겁니다. 노동자들이 노출될 독성 화학 물질에 대해 알았을 테니까요.
이것이 해당 공장들의 고용량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기업들은 항상 자사의 사적 비용과 사적 편익에 기초하여 고용 결정과 산출량 결정을 하므로 우리가 살펴볼 균형량은 비대칭 정보에 따른 것입니다. 이 균형량 Q1이라는 것은 노동자들이 이들 공장 업무와 관련된 위험성을 알았다면 취업했을 노동자 수보다는 더 많습니다. 자, 이제 Q2가 있습니다. 추가로 우리는 임금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작업 환경이 얼마나 해로운지 모르기 때문에 공장주는 노동자들에게 훨씬 더 낮은 임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균형 임금률은 나는 이를 WR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적 최적 임금률을 훨씬 밑돕니다. 아래 Q이라고 했던 것이 사회적 최적 산출량, 즉 QSO가 노동시장의 고용 균형량을 밑돕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은 노동자가 이러한 독성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Q1의 균형량에서 사회적 한계 비용 곡선까지 올라가면 후생 손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 이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회적 한계 비용이 사회적 한계 편익을 훨씬 웃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공장주들이 노동자에게 해로운 작업 환경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때 경험하는 정보 비대칭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파란 삼각형과 동일한 후생 손실이 존재합니다. 노동자들이 그들이 고용되었을 때 처하게 되는 해로운 작업 환경에 관해 더 완전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취업 의지와 능력을 갖춘 노동자의 공급은 훨씬 감소했을 겁니다. 공장주는 더 높은 임금률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산업에 취업하는 노동자는 적었을 겁니다. 성면을 사용하는 이 재화의 생산 비용은 훨씬 더 상승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노동시장에서 비대칭 정보의 존재는 이 재화 생산에 따른 부정적 외부성의 존재와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동자 시장으로 보지 말고 이걸 해당 재화 시장으로 바라보면 이 기업이 독성 화학 물질을 자사 노동자에게 노출함으로써 생산 비용을 노동자한테 외부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제품 시장의 경우처럼 노동시장에서도 후생 손실이 존재합니다. 고용주들이 취업자들과 공유하지 않는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총 후생 손실이 존재합니다. 여기 두 그래프 모두를 살펴보니 두 경우 모두에서 사회에 미칠 비용, 즉 사회적 한계 비용이 사회적 한계 편익을 웃돕니다. 정보 비대칭성이 수반될 때 그렇습니다. 사회적 한계 비용이 사회적 한계 편익을 웃돌 때는 언제나 해당 재화 생산에 들어가는 자원이 과도하게 배정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폭스바겐 경유차의 경우 너무 많은 차가 생산되었고 너무 많은 차를 소비자들이 구매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자동차가 환경에 미칠 실제 영향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면에 노출되는 공장 노동자의 경우 낮은 임금률로 고용된 노동자가 더 많습니다. 이 공장에 취업할 노동자들이 자기 건강에 미치는 실제 유해성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만 가지고 취업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것이 시장 실패와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시장 실패에 대한 정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시장 실패는 자유시장에서 재화의 공급이 사회적 최적 산출량보다 과대하거나 과소할 때마다 존재합니다. 판매자가 그들이 판매하는 재화의 실체적 진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라면 해당 생산물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지 못했을 때 소비자들의 소비 수준은 파악했을 때보다 높은 수준이 될 공산이 큽니다. 또한 고용의 경우 고용주가 직원들이 모르게 자사 고용의 실체적 진실을 감춘다면 특히 유해 화학 물질이나 기타 악성 작업 환경의 경우 노동자의 자발적인 공급은 훨씬 더 증가할 것이고 기업이 지불해야 할 임금은 훨씬 더 감소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대칭 정보의 경우 자유시장에 의해 비효율적인 자원 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